안녕하세요. 굳이 읽는 남자입니다. 굳이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유기선 저자의 너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입니다. 감사하게도 스튜디오 오드리 출판사에서 낭독을 허가해 주셨습니다. 이 책은 사랑과 이별, 꿈에 대해 고민하거나 힘들었던 일 등을 다루며 마음을 넉넉하게 해줍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거나 겪어볼 일에 대해 공감을 일으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많이 공감하고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굳이 편안한 밤 되세요. 고백. 혼자 길을 걷다 연인들을 마주치면 괜스레 네 생각이 나. 어제 잠은 잘 잤는지, 아침에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이 궁금해져. 오늘은 유난히 햇볕이 좋다는 핑계로 너와 거닐고 싶고, 하늘이 조금이라도 흐린 날엔 곧 비가 쏟아질지도 모르겠다며 괜히 우산을 챙겨 널 데리러 가고 싶어. 너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루 온종일 네 생각만 하며 살아도 좋겠어. 너도 나에게만 예쁜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싶어. 너도 내 생각에 살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가장 먼저 나를 떠올려주면 좋겠어. 있지. 아무래도 널 좋아하게 된 것 같아. 기다리는 게 싫지 않아. 내가 너에게 정말 푹 빠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들은 숱하게 많지만 너를 기다릴 때 특히 그래. 나는 참을성이 없어서 누굴 정말 못 기다리는 사람이거든. 그런데도 너를 기다리는 건 싫지가 않아. 하루하루 날짜를 지워가며 널 만날 날을 꼽고, 너를 만나기 전날엔 설레어서 잠을 설치면서도 막상 널 기다리고 있으면 조바심조차 들지 않아. 너가 늦잠을 자서 약속에 늦어도 피곤해하는 게 안쓰럽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나를 만나러 달려오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워. 까칠했던 내 성격이 너 하나로 인해 오로지 너의 앞에서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있지.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야, 너는. 예쁜 연애. 정말로 예쁜 연애가 하고 싶다. 마음 넉넉히 여유로운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매번 새로이 사랑을 확인하는 긴장 넘치는 사랑보다 굳이 확인할 생각이 들지 않는 편안한 사랑을 하고 싶다. 매일 밤 자기 전 당연히 연락할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특별한가. 하루 종일
별다른 일 없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또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서고, 그러다 마음에 드는 카페를 발견하면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요리를 하고, 괜스레 울적한 날에는 머리를 맞대고 당장 갈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고, 그러다 가끔씩 오롯이 서로를 마주볼 때면 괜히 찡해지는 그런 예쁜 연애를 하고 싶다. 멀리 있어 더 애틋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지만 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나는 너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이 더 애틋해. 매일 볼 수 없어서 네 얼굴을 보는 날이 더 기다려진다. 드디어 만나 함께 있다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면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막차를 탈 수밖에 없어.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내 모든 정신이 핸드폰에 집중돼. 눈 뜨자마자 너에게 잘 잤는지 묻고, 정작 나는 끼니를 거르면서도 너에겐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매 끼니마다 문자를 보내. 하루의 마무리는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는 일이지. 멀리 있는 게 좋지는 않아. 가끔은 당장 너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 그런데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건 아니야. 그냥 더 많이 보고 싶다고. 이별. 우리가 헤어지던 그 순간에는 너의 빈자리가 이토록 클 줄 몰랐어. 근데 내가 틀렸더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를 떠나보낸 내가 싫어져. 너가 없는 내 삶이 점점 더 공허해지기만 해. 너의 마음에 남긴 상처들,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아쉬움이 고스란히 내 몫으로도 남았어. 우습게도 요즘 들어 너의 미소가 아른거린다. 이제와 아무 소용없지만 그때 네가 했던 말들이 지금에야 이해가 된다. 그래, 너는 내가 널 사랑하는지 몰랐겠더라. 난 감정 표현에 서툴렀고 표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지. 왜, 난 우리 관계에서 너가 더 많이 표현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너가 안달을 낸다고 몰아세웠을까?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잘할 수 있다고, 다시는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없게 만들겠다고,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너무 늦어버린 거겠지. 너가 다른 사람에게 내게 보여줬던 미소를 지어 보이고
따뜻하게 말을 들어주고 감싸 안아주는 걸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혀. 너를 그리워하다 잠드는 것이, 너와의 추억이 있는 곳 근처에도 못 가는 것이, 이제야 내 사랑이 이기적이었음을 깨달은 것이, 그러면서도 널 잡을 엄두도 못 내는 것이, 버리라면 버리겠지. 나는 너가 내 곁에 있을 때만큼 나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었어. 평소와 다른 오늘, 평소와 다를 게 하나 없는 날이었다. 아니, 그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기도 한 날이었다. 만나자마자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며 말장난을 주고받던 우리는, 왔어? 응. 단 두 마디로 그 길었던 인사를 대신했다. 카페에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직원들에게 마감 안내를 받곤 했던 우리가 음료를 채 절반도 마시기 전에 이야깃거리가 떨어졌다. 하루 종일 붙어 있고도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이 남았었는지, 늦은 새벽까지 졸음을 참아가며 통화를 하던 우리가 어제도 나 먼저 잘게로 저녁 인사를 대신했다. 무엇이 우릴 변하게 만든 걸까? 이유라도 있다면 좋으련마는. 나쁜 사람도 없고 잘못한 사람도 없다. 그저 너무 오래 만났다 탓하기에도 그 시간들이 소중해 그럴 수가 없다. 대상 없는 원망을 마음에 품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그런데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구나. 너는 이별을 말하며 울었고, 나는 마지막 짐을 너가 짊어지게 해버린 것을 후회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없는 일상으로 걸어나갔다. 시간이 약.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 너와 헤어지고 얼마 안 되어서 무작정 사람들을 많이 만나던 때가 있었어. 허전함을 달래려고 매일 밤낮으로 친구들을 만났지. 그때 다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시간이 약이야 라고 하더라. 그땐 그 말이 너무 짜증났어. 뻔한 말인데다 내 사랑이 별거 아니었다는 말로 들렸거든. 평생 너의 기억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나 싶은데,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을 가볍게 치부하는 것 같아서 치욕스럽기까지 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던 게 무색할 정도로 그 말에 공감이 돼. 그때는 널 지울 생각은커녕 너를 찾느라 바빴어. 어디 갈 일이 있으면 돌아가더라도 일부러 너와 자주 걸었던 길로 갔어.
카페에 갈 일이 생기면 너 때문에 알게 된 카페로 갔고, 혹시 너를 만날까 어딜 가든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했어. 그렇게 우연을 가장해 너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너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그런데 요즘은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아. 그 카페도 가지 않고, 두리번거리던 버릇도 차츰 사라졌어. 사실 아직까지도 가끔은 길에서 너와 마주치는 상상을 해. 하지만 그러길 기대하지는 않아. 그냥 생각을 해볼 뿐이야. 잠시 너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딱 거기까지만. 이제 나는 너의 기억을 안고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괜한 이별. 이제 와서 이런 말 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너의 얼굴을 볼 면목도 없어. 그래도 지금이라도 솔직해지고 싶어. 그게 너가 준 마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아. 너와 연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내 감정은 너의 감정과 달랐어. 확신이 서지 않았지. 그래도 나를 많이 좋아해주는 너의 마음이 고마워서, 이런 사랑을 계속 받다 보면 나 역시 너를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어. 그렇게 너와의 연애를 무작정 시작해버린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너의 사랑을 받는 내내 기쁨보다는 미안함이 컸어. 많이 후회해. 확신 없이 연애를 시작해버린 거. 덜컥 너에게 들어와도 된다고 문을 열어주고는 문가에서 계속 서성이게만 한 것 같아. 너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미안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너와 이별하려 해. 미안해. 이기적인 나 때문에 괜한 이별을 겪게 해서. 내 감정에 솔직해지기. 우리는 자기 감정마저도 남의 눈치를 봐가며 표현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 너무 힘들어 울고 싶어도 몇 살인데 아직도 우냐며 빈잔을 들을까봐 엉엉 울기는커녕 눈물 흘리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느껴. 무리하게 구는 사람에게 화를 냈다가는 그 정도도 못 참으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질책이 날아오지. 심지어 좋은 일에 기뻐하는 것조차도 잘난 체 한다, 경고망동한다는 말이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그래서 난 늘 내 감정을 숨기고 참아왔어.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사소한 것까지 남들 눈치를 봐야 하는 거지?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잘못되고 못난 삶을 사는 사람인가? 나는 나를 그렇게밖에
신뢰하지 못하나? 아무리 다른 사람 기준에는 힘든 상황이 아니어도 내가 힘들면 그냥 힘든 거야. 울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를 고민은 해도 울고 무너질지 말지를 고민하는 건 이제 안 할래. 화가 나면 화를 낼 거야. 무리하게 구는 사람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며 여러 사람 피해주는데 더 이상 일조하지 않을 거야. 웃고 싶을 땐 그냥 웃을 거야. 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며 더 기쁘게 살 거야. 그렇게 내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했어. 내가 내 감정조차 남들 눈치를 보며 표현해야 한다면 그건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테니까.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예전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어. 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좋아. 사과를 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준다는 뜻이고 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미안하다는 말이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사과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너가 화가 났다면 미안하다며 전제 조건을 달아 상대를 꽁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과 같지 않은 사과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한테는 사과를 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러니 제대로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이란 얼마나 드물고 또한 얼마나 고마운 존재야. 그래서 난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좋아. 나 역시 그런 사람이고 싶고. 가까울수록 소중히. 오랜 친구가 갑자기 이런저런 핑계로 만남을 피하고 연락조차 뜸해지면 별다른 사건이 없었던 이상 당하는 사람은 당황하게 돼. 그제야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친구는 얕은 관계의 사람을 대하듯 뻔한 예의를 차려 답변할 뿐이고 그렇게 결국 멀어지면서 원인은 끝내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마 너도 알고 있을 거야. 그 원인은 원인을 모르는 데 있다는 거 말이야.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게 사실 더 어려워.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인색해지고 당연하지 않은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기도 해.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신경한 말과 행동을 하기도 쉽고 하지만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언제고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어. 상대가 받은 상처가
나를 아끼는 마음보다 커지는 순간이 오면 지금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그 사람과 너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만도 미안한데 미안하다는 말도 못 전할 사이가 되는 건 너무 미안하잖아.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예전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참 좋아했어.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것 같고 인맥이 쌓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어느 순간 얄팍한 관계의 한계를 느꼈어. 늘 면접을 보는 기분이었고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한 경험담을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읊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라고 달랐을까? 얼마 안 가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중 하나로 남게 될 뿐이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애정을 쏟고 그 사람들에게 진실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 더 시간을 써.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더라. 모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웃고 떠들던 예전의 나보다 상대방이 정말 궁금해 귀를 기울이는 지금의 내가 훨씬 편하고 좋아.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보통은 공무원, 교사, 의사 등등의 여러 직업으로 대답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한참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듣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멋쩍게 대답하고는 자책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직업을 가지라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라며 항상 나를 꾸짖었고 주변 또래의 사람들,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스스로를 비교하며 나 자신을 한심하게 느끼곤 했습니다. 다들 자신이 원해서 정한 꿈을 향해 노력하고 성취하고 그 꿈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설레어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제자리 걸음은커녕 꿈이 없다는 이유로 한 발자국조차 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로 새로운 사회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또다시 피하고만 싶었던 그 질문을 받게 되었죠. 이전과 변함없이 다들 직업 하나씩은 이야기를 하고 그 직업 안에서
어떤 것을 해낼 것인지 계획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 또한 변함없이 아직 경험이 부족해 꿈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차례가 끝나고 자기소개를 부탁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경험이 부족해 꿈을 정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난 꿈을 물어본 것이지 갖고 싶은 직업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라고요. 그건 분명 나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넌 잘못되었어 라며 손가락질을 당한 것만 같은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 말을 다시 곱씹었을 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직업은 말 그대로 직업일 뿐이고 꿈에 포함되는 부속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제서야 사소하고 터무니없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실현하길 바라는 일들을 꿈으로 삼아보세요. 거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책을 내는 것이 꿈이라면 그 꿈과 관련이 없는 직장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퇴근 후 졸음을 참아가며 책상 앞에 앉아 펜을 굴리는 시간이 큰 행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꿈꾸든 그로 인해 앞으로의 나날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꿈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지금 저에게 누군가 꿈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꽃을 키울 만한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며 살고 싶다고요. 그게 제 꿈이라고요. 미리 걱정하는 습관. 난 미리 걱정하는 습관이 있어.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일들을 미리 생각해놔야 마음이 덜 불안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최악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최악의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라는 이상한 신념까지 생기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치는 거야. 모든 일들을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서 시작조차 못하게 되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걱정하다 보니 별일 없는 현재마저도 불행해졌어. 그래서 이 습관을 이제 고쳐나가고 있어. 일어날 일은 어떻게 해도 일어나는 법. 그때 가서 걱정을 하고 아파하고 해결할 생각이야.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서 일단 내일 생각하자라고 주문을 외웠지. 그렇게 하루하루 걱정을 미루다 보니 이미 걱정거리가 날 지나가 버리기도 해.
이렇게 요즘 나는 미리 걱정하는 습관 대신 걱정을 미루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니?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만나면 꼭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해.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아기가 없는 질문이고 귀여워서 하는 질문이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질문이 일찍부터 사고를 가두지 않나 싶어. 가치관도 아직 세우지 못한 나이에 직업을 선택하게 만드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 가운데 무엇으로 벌어먹고 사느냐를 두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정말 꿈꾸는 일이 아닌데도 그 일을 못했다고 자신을 패배자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난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 넌 뭘 할 때 가장 행복해? 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해당한다고 생각해. 넌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니? 여러 갈래의 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만을 택하기 힘들다면 그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매겨봐. 혹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우선으로 두고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걸 뒤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리고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천천히 해보는 거야. 버킷리스트를 지워간다는 생각으로 말이야. 처음부터 다른 걸 포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면 선택하기가 힘들어. 시련이 다가오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될 거야. 그러니 아예 버리지 말자.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어. 우린 아직 남은 시간이 많잖아. 열정까지 있다면 더더욱 못할 것도 없지. 요즘은 여든이 넘은 어르신들이 글을 처음 배우기도 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기도 하시는데 뭐. 그러니 어떤 걸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해.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절대 늦지 않았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참 쉽지 않은 요즘 세상이야. 이미 하고 있던 다른 걸 내려놓아야 하는 과정까지 필요하다면 더더욱.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망설임으로 보내기도 해. 그런데 말야, 이미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포기하고 있진 않니? 고민하느라 흘려보낸 시간들이 너무 길어서. 지금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미 늦었다는 말로 너의 발목을 묶어두고 있진 않니? 혹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절대 늦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어. 이미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 때는 결코 늦은 게 아니야. 그때가 그 일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때니까. 절실한 만큼 그걸 할 수 없을 때 미련과 아쉬움이 커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말이야. 그러니 그건 절대 늦은 게 아니지. 이미 늦었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시작해야 할 때야. 고백. 혼자 길을 걷다 연인들을 마주치면 괜스레 네 생각이 나. 어제 잠은 잘 잤는지, 아침에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이 궁금해져. 오늘은 유난히 햇볕이 좋다는 핑계로 너와 거닐고 싶고, 하늘이 조금이라도 흐린 날엔 곧 비가 쏟아질지도 모르겠다며 괜히 우산을 챙겨 널 데리러 가고 싶어. 너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루 온종일 네 생각만 하며 살아도 좋겠어. 너도 나에게만 예쁜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싶어. 너도 내 생각에 살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가장 먼저 나를 떠올려주면 좋겠어. 있지. 아무래도 널 좋아하게 된 것 같아. 기다리는 게 싫지 않아. 내가 너에게 정말 푹 빠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들은 숱하게 많지만 너를 기다릴 때 특히 그래. 나는 참을성이 없어서 누굴 정말 못 기다리는 사람이거든. 그런데도 너를 기다리는 건 싫지가 않아. 하루하루 날짜를 지워가며 널 만날 날을 꼽고 너를 만나기 전날엔 설레어서 잠을 설치면서도 막상 널 기다리고 있으면 조바심조차 들지 않아. 너가 늦잠을 자서 약속에 늦어도 피곤해하는 게 안쓰럽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나를 만나러 달려오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워. 까칠했던 내 성격이 너 하나로 인해 오로지 너의 앞에서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있지.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야, 너는. 예쁜 연애. 정말로 예쁜 연애가 하고 싶다. 마음 넉넉히 여유로운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매번 새로이 사랑을 확인하는 긴장 넘치는 사랑보다 굳이 확인할 생각이 들지 않는 편안한 사랑을 하고 싶다. 매일 밤 자기 전 당연히 연락할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특별한가. 하루 종일
별다른 일 없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또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서고, 그러다 마음에 드는 카페를 발견하면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요리를 하고, 괜스레 울적한 날에는 머리를 맞대고 당장 갈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고, 그러다 가끔씩 오롯이 서로를 마주 볼 때면 괜히 찡해지는 그런 예쁜 연애를 하고 싶다. 멀리 있어 더 애틋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지만 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나는 너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이 더 애틋해. 매일 볼 수 없어서 네 얼굴을 보는 날이 더 기다려진다. 드디어 만나 함께 있다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면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막차를 탈 수밖에 없어.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내 모든 정신이 핸드폰에 집중돼. 눈 뜨자마자 너에게 잘 잤는지 묻고, 정작 나는 끼니를 거르면서도 너에겐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매 끼니마다 문자를 보내. 하루의 마무리는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는 일이지. 멀리 있는 게 좋지는 않아. 가끔은 당장 너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 그런데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건 아니야. 그냥 더 많이 보고 싶다고. 이별. 우리가 헤어지던 그 순간에는 너의 빈자리가 이토록 클 줄 몰랐어. 근데 내가 틀렸더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를 떠나보낸 내가 싫어져. 너가 없는 내 삶이 점점 더 공허해지기만 해. 너의 마음에 남긴 상처들,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아쉬움이 고스란히 내 몫으로도 남았어. 우습게도 요즘 들어 너의 미소가 아른거린다. 이제와 아무 소용없지만 그때 네가 했던 말들이 지금에야 이해가 된다. 그래, 너는 내가 널 사랑하는지 몰랐겠더라. 난 감정 표현에 서툴렀고 표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지. 왜, 난 우리 관계에서 너가 더 많이 표현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너가 안달을 낸다고 몰아세웠을까?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잘할 수 있다고, 다시는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없게 만들겠다고,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너무 늦어버린 거겠지. 너가 다른 사람에게 내게 보여줬던 미소를 지어 보이고
따뜻하게 말을 들어주고 감싸 안아주는 걸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혀. 너를 그리워하다 잠드는 것이, 너와의 추억이 있는 곳 근처에도 못 가는 것이, 이제야 내 사랑이 이기적이었음을 깨달은 것이, 그러면서도 널 잡을 엄두도 못 내는 것이, 버리라면 버리겠지. 나는 너가 내 곁에 있을 때만큼 나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었어. 평소와 다른 오늘, 평소와 다를 게 하나 없는 날이었다. 아니, 그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기도 한 날이었다. 만나자마자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며 말장난을 주고받던 우리는, 왔어? 응. 단 두 마디로 그 길었던 인사를 대신했다. 카페에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직원들에게 마감 안내를 받곤 했던 우리가 음료를 채 절반도 마시기 전에 이야깃거리가 떨어졌다. 하루 종일 붙어 있고도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이 남았었는지, 늦은 새벽까지 졸음을 참아가며 통화를 하던 우리가 어제도 나 먼저 잘게로 저녁 인사를 대신했다. 무엇이 우릴 변하게 만든 걸까? 이유라도 있다면 좋으련마는. 나쁜 사람도 없고 잘못한 사람도 없다. 그저 너무 오래 만났다 탓하기에도 그 시간들이 소중해 그럴 수가 없다. 대상 없는 원망을 마음에 품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그런데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구나. 너는 이별을 말하며 울었고, 나는 마지막 짐을 너가 짊어지게 해버린 것을 후회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없는 일상으로 걸어나갔다. 시간이 약.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 너와 헤어지고 얼마 안 되어서 무작정 사람들을 많이 만나던 때가 있었어. 허전함을 달래려고 매일 밤낮으로 친구들을 만났지. 그때 다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시간이 약이야 라고 하더라. 그땐 그 말이 너무 짜증났어. 뻔한 말인데다 내 사랑이 별거 아니었다는 말로 들렸거든. 평생 너의 기억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나 싶은데,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을 가볍게 치부하는 것 같아서 치욕스럽기까지 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던 게 무색할 정도로 그 말에 공감이 돼. 그때는 널 지울 생각은커녕 너를 찾느라 바빴어. 어디 갈 일이 있으면 돌아가더라도 일부러 너와 자주 걸었던 길로 갔어.
카페에 갈 일이 생기면 너 때문에 알게 된 카페로 갔고, 혹시 너를 만날까 어딜 가든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했어. 그렇게 우연을 가장해 너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너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그런데 요즘은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아. 그 카페도 가지 않고, 두리번거리던 버릇도 차츰 사라졌어. 사실 아직까지도 가끔은 길에서 너와 마주치는 상상을 해. 하지만 그러길 기대하지는 않아. 그냥 생각을 해볼 뿐이야. 잠시 너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딱 거기까지만. 이제 나는 너의 기억을 안고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괜한 이별. 이제 와서 이런 말 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너의 얼굴을 볼 면목도 없어. 그래도 지금이라도 솔직해지고 싶어. 그게 너가 준 마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아. 너와 연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내 감정은 너의 감정과 달랐어. 확신이 서지 않았지. 그래도 나를 많이 좋아해주는 너의 마음이 고마워서, 이런 사랑을 계속 받다 보면 나 역시 너를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어. 그렇게 너와의 연애를 무작정 시작해버린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너의 사랑을 받는 내내 기쁨보다는 미안함이 컸어. 많이 후회해. 확신 없이 연애를 시작해버린 거. 덜컥 너에게 들어와도 된다고 문을 열어주고는 문가에서 계속 서성이게만 한 것 같아. 너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미안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너와 이별하려 해. 미안해. 이기적인 나 때문에 괜한 이별을 겪게 해서. 내 감정에 솔직해지기. 우리는 자기 감정마저도 남의 눈치를 봐가며 표현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 너무 힘들어 울고 싶어도 몇 살인데 아직도 우냐며 빈잔을 들을까봐 엉엉 울기는커녕 눈물 흘리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느껴. 무리하게 구는 사람에게 화를 냈다가는 그 정도도 못 참으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질책이 날아오지. 심지어 좋은 일에 기뻐하는 것조차도 잘난 체 한다, 경고망동 한다는 말이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그래서 난 늘 내 감정을 숨기고 참아왔어.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사소한 것까지 남들 눈치를 봐야 하는 거지?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잘못되고 못난 삶을 사는 사람인가? 나는 나를 그렇게밖에
신뢰하지 못하나? 아무리 다른 사람 기준에는 힘든 상황이 아니어도 내가 힘들면 그냥 힘든 거야. 울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를 고민은 해도 울고 무너질지 말지를 고민하는 건 이제 안 할래. 화가 나면 화를 낼 거야. 무리하게 구는 사람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며 여러 사람 피해주는데 더 이상 일조하지 않을 거야. 웃고 싶을 땐 그냥 웃을 거야. 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며 더 기쁘게 살 거야. 그렇게 내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했어. 내가 내 감정조차 남들 눈치를 보며 표현해야 한다면 그건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테니까.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예전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어. 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좋아. 사과를 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준다는 뜻이고 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미안하다는 말이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사과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너가 화가 났다면 미안하다며 전제 조건을 달아 상대를 꽁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과 같지 않은 사과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한테는 사과를 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러니 제대로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이란 얼마나 드물고 또한 얼마나 고마운 존재야. 그래서 난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좋아. 나 역시 그런 사람이고 싶고. 가까울수록 소중히. 오랜 친구가 갑자기 이런저런 핑계로 만남을 피하고 연락조차 뜸해지면 별다른 사건이 없었던 이상 당하는 사람은 당황하게 돼. 그제야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친구는 얕은 관계의 사람을 대하듯 뻔한 예의를 차려 답변할 뿐이고 그렇게 결국 멀어지면서 원인은 끝내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마 너도 알고 있을 거야. 그 원인은 원인을 모르는 데 있다는 거 말이야.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게 사실 더 어려워.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인색해지고 당연하지 않은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기도 해.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신경한 말과 행동을 하기도 쉽고 하지만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언제고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어. 상대가 받은 상처가
나를 아끼는 마음보다 커지는 순간이 오면 지금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그 사람과 너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만도 미안한데 미안하다는 말도 못 전할 사이가 되는 건 너무 미안하잖아.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예전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참 좋아했어.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것 같고 인맥이 쌓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어느 순간 얄팍한 관계의 한계를 느꼈어. 늘 면접을 보는 기분이었고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한 경험담을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읊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라고 달랐을까? 얼마 안 가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중 하나로 남게 될 뿐이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애정을 쏟고 그 사람들에게 진실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 더 시간을 써.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더라. 모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웃고 떠들던 예전의 나보다 상대방이 정말 궁금해 귀를 기울이는 지금의 내가 훨씬 편하고 좋아.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보통은 공무원, 교사, 의사 등등의 여러 직업으로 대답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한참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듣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멋쩍게 대답하고는 자책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직업을 가지라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라며 항상 나를 꾸짖었고 주변 또래의 사람들,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스스로를 비교하며 나 자신을 한심하게 느끼곤 했습니다. 다들 자신이 원해서 정한 꿈을 향해 노력하고 성취하고 그 꿈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설레어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제자리 걸음은커녕 꿈이 없다는 이유로 한 발자국조차 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로 새로운 사회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또다시 피하고만 싶었던 그 질문을 받게 되었죠. 이전과 변함없이 다들 직업 하나씩은 이야기를 하고 그 직업 안에서
어떤 것을 해낼 것인지 계획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 또한 변함없이 아직 경험이 부족해 꿈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차례가 끝나고 자기소개를 부탁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경험이 부족해 꿈을 정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난 꿈을 물어본 것이지 갖고 싶은 직업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라고요. 그건 분명 나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넌 잘못되었어 라며 손가락질을 당한 것만 같은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 말을 다시 곱씹었을 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직업은 말 그대로 직업일 뿐이고 꿈에 포함되는 부속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제서야 사소하고 터무니없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실현하길 바라는 일들을 꿈으로 삼아보세요. 거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책을 내는 것이 꿈이라면 그 꿈과 관련이 없는 직장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퇴근 후 졸음을 참아가며 책상 앞에 앉아 펜을 굴리는 시간이 큰 행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꿈꾸든 그로 인해 앞으로의 나날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꿈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지금 저에게 누군가 꿈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꽃을 키울 만한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며 살고 싶다고요. 그게 제 꿈이라고요. 미리 걱정하는 습관. 난 미리 걱정하는 습관이 있어.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일들을 미리 생각해놔야 마음이 덜 불안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최악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최악의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라는 이상한 신념까지 생기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치는 거야. 모든 일들을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서 시작조차 못하게 되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걱정하다 보니 별일 없는 현재마저도 불행해졌어. 그래서 이 습관을 이제 고쳐나가고 있어. 일어날 일은 어떻게 해도 일어나는 법. 그때 가서 걱정을 하고 아파하고 해결할 생각이야.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서 일단 내일 생각하자라고 주문을 외웠지. 그렇게 하루하루 걱정을 미루다 보니 이미 걱정거리가 날 지나가 버리기도 해.
이렇게 요즘 나는 미리 걱정하는 습관 대신 걱정을 미루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니?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만나면 꼭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해.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아기가 없는 질문이고 귀여워서 하는 질문이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질문이 일찍부터 사고를 가두지 않나 싶어. 가치관도 아직 세우지 못한 나이에 직업을 선택하게 만드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 가운데 무엇으로 벌어먹고 사느냐를 두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정말 꿈꾸는 일이 아닌데도 그 일을 못했다고 자신을 패배자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난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 넌 뭘 할 때 가장 행복해? 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해당한다고 생각해. 넌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니? 여러 갈래의 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만을 택하기 힘들다면 그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매겨봐. 혹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우선으로 두고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걸 뒤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리고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천천히 해보는 거야. 버킷리스트를 지워간다는 생각으로 말이야. 처음부터 다른 걸 포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면 선택하기가 힘들어. 시련이 다가오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될 거야. 그러니 아예 버리지 말자.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어. 우린 아직 남은 시간이 많잖아. 열정까지 있다면 더더욱 못할 것도 없지. 요즘은 여든이 넘은 어르신들이 글을 처음 배우기도 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기도 하시는데 뭐. 그러니 어떤 걸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해.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절대 늦지 않았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참 쉽지 않은 요즘 세상이야. 이미 하고 있던 다른 걸 내려놓아야 하는 과정까지 필요하다면 더더욱.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망설임으로 보내기도 해. 그런데 말야, 이미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포기하고 있진 않니? 고민하느라 흘려보낸 시간들이 너무 길어서. 지금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미 늦었다는 말로 너의 발목을 묶어두고 있진 않니? 혹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절대 늦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어. 이미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 때는 결코 늦은 게 아니야. 그때가 그 일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때니까. 절실한 만큼 그걸 할 수 없을 때 미련과 아쉬움이 커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말이야. 그러니 그건 절대 늦은 게 아니지. 이미 늦었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시작해야 할 때야.